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효빈이야. 안녕, 나는 형선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1997년 극장 개봉 영화인 데블스 애드버킷이야. 그러면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줘.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해볼게.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젊은 변호사인 케빈, 키아누 리브스는 존 밀튼, 알파치노의 제안으로 아내와 함께 뉴욕에 가면서 시작돼. 키아누 리브스는 알파치노의 회사에서 점점 명예욕과 일에 미쳐가고 아내 메리에는 이유 모를 공포를 느끼다가 결국 자살해버려. 알파치노가 그 죽음과 공포의 원인이라고 확신한 키아누 리브스가 알파치노를 찾아가고 이제서야 사탄과 악마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알파치노. 키아누 리브스는 스스로를 총으로 쏴버리지만 이 모든 게 한순간의 꿈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영화가 끝나.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한번 넘어가 볼까? 나는 아주 오랜만에 영화 한 편에 엄청 몰입해서 봤어. 맞아. 사실 몰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영화지. 나는 약간 90년도에 이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가 도대체 어떤 약을 빨고 만들어야 그런 주제들로 다 만드나 생각이 들어. 사실 이것도 뭔가 쉽지 않은 주제잖아. 맞아. 철학적이지. 맞아. 이 악마가 허영을 통해서 사람을 꿰고 그거를 무한 루프하는 그런 주제잖아. 어떻게 그런 주제를 생각을 했는지도 굉장히 대단하다. 좀 설레고 여튼 그렇게 흔치 않은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당연하게 뭐 알파치노의 연기력 원맨쇼잖아 사실. 좋지. 그리고 메리 역할로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는데 연기력이 엄청나잖아. 근데 그때 무명이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어. 근데 다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고, 굳이 그냥 뭐 아쉬운 걸 좀 뽑자면은 알파치노의 연기가 너무 세서 이 케빈을 연기한 키아누 리브스 연기가 좀 죽는 느낌? 나도 좀 그거 느꼈어. 뭔가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 특히 이제 뭐 마지막으로 본인의 머리를 쏘기 전에 이 밀튼을 연기한 알파치노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알파치노의 연기력이 너무 세서 뭔가 키아누 리브스는 그냥 구어책 읽는 느낌도 좀 나고 그러더라고. 맞아. 클라이막스인데. 그치. 키아누 리브스도 연기에 몰입되는 느낌?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연기가 너무 세니까 맞아. 약간 거기에 휘감기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 맞아. 나는 포스터 이미지나 장르가 막 미스터리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완전 뭐 미스터리나 귀신 튀어나오는 그런 건 줄 알고 봤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구나 하고 마음 놓고 보다가 중반에 키아누 리브스 아내가 뉴욕에서 알게 된 여자들이랑 명품 쇼핑 가서 피팅하는 장면이 있잖아. 맞아. 거기서 여자가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악마처럼 나오는데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다. 되게 재밌었어. 맞아. 자, 그럼 바로 인물 선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나는 이제 밀튼을 연기한 알파치노를 선정을 했어. 이제 1940년생이시고 구순이 다 되셨거든. 이제 원래 배우 높이면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이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본인이 웬만한 수업들은 다 낙제를 했는데 이런 연기 쪽 관련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밀고 나가다가 이제 할리우드 관계자한테 1969년에 발굴이 돼. 연기자로. 이후 1971년부터 주연을 맡아서 다양한 작품을 출연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연을 맡은 작품이 1972년에 대부, 그리고 용감한 변호사, 스카페이스, 여인의 향기, 칼리토, 히트, 인썸니아, 베니스의 상인, 오션스 13, 아이리시맨 등등 되게 굵직한 작품들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어. 나는 져본 적 없는 젊은 변호사인 케빈 로맥스 역을 맡은 키아누 리브스를 찾아봤어. 우리한텐 존 윅으로도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었잖아.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기른 그런 모습이 되게 친근한 아저씨 같다고 느껴왔던 배우인데 30년 전이니까 젊고 풋풋한 느낌이 색달라서 찾아봤고, 맞아, 완전 냉미남. 키아누 리브스도 1964년생이어서 이젠 갓 예순을 넘긴 그런 배우더라고. 42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다양한 장르에 출연했대. 매트릭스나 존 윅으로 한국에서 유명하고, 오컬트 장르인 영화 콘스탄틴, 이것도 되게 흥행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또 나는 보다가 되게 독특했던 게 스폰지밥 극장판 영화에 거기에 잡초 나와? 역할로 카메오로 나왔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 도전적인 배우야.
맞아. 근데 나는 이제 이번 작품을 보면서 알파치노의 이 감정을 분출하는 연기, 키아누 리브스가 본인의 머리를 쏜 다음에 No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불길 일면서 본인이 딸이라고 했던 뭐 그 악마도 다 죽고 다 불타고 이 연기에 절정을 내미는 그 장면이 야 역시 클라이막스에서의 이 노장의 연기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근데 거기서 거의 다 즉흥 연기였대. 아 진짜? 알파치노 거의 다 즉흥으로 한 거야. 대단해. 짬은 나는 키아누 리브스가 극 중에 욕구에 이제 져서 자기 자신이 악마가 되어가는 그런 변호사로 나오잖아. 그리고 그 욕구가 처음에는 그냥 변호사로서 뭐 성공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재판에서 이겨야지 이런 욕구였다면 점점 진짜 원초적인 욕구, 다른 여자한테 욕구를 느낀다든지 맞아. 이런 1차원적인 욕구로 휩싸이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 자 그럼 이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연기 장인들의 만남이잖아. 그치. 그 당시에 풋풋했다지만 키아누 리브스도 이제 원로 배우의 축에 들어가고 알파치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우리가 벌써 알파치노의 한 3번째 작품이거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맞아. 왜 자꾸 우리가 알파치노 영화를 찾게 될까? 나는 지난번에 히트에서 알파치노에 입덕을 했고 이번 작품에서 완전 입덕을 인정했어.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거든. 이전에 본 작품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전에는 빠릿빠릿하고 열정적인 경찰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묵직하고 압도되는 그러면서도 능글능글해. 맞아. 되게 능글능글한데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참 다양하더라. 맞아. 되게 완급 조절을 잘한다고 느껴. 맞아. 되게 능글능글할 때는 능글능글한데 감정 분출할 때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팍 내지르고 그런 매력들이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 그니까. 그리고 이제 키아누 리브스의 합은 어땠다고 생각을 해? 알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의 합.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알파치노가 연기를 잘하다 보니 키아누 리브스가 여기서는 살짝 밀리는 감은 있었고 맞아.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극상에서는 키아누 리브스가 젊기도 하고 뭔가 장난기 어린 얼굴이 보였어. 그리고 연기하는 것도 약간 가벼운 사람같이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그런 면이 존재감 있는 악마로서의 알파치노와 되게 대비돼서 좋다고 느꼈고 사람과 인외인 존재라는 대비감이 확실히 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키아누 리브스가 굉장히 좀 얼어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약간 키아누 리브스가 처음에는 아내를 굉장히 아껴주고 하지만 점점 욕망에 빠지면서 다른 여자를 찾고 또 아내는 혼자 내버려두고 맞아.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런 역할이잖아. 근데 뭔가 욕망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점점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미남에 딱 날카롭게 생기고 표정 변화도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좀 안 느껴진 게 아쉬워. 그게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 특히 알파치노는 뭐 완전 능글 맞았다가 완전 냉혈한 됐다가 미친 사람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반대쪽에서 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비교가 됐다. 그래도 난 마지막에 알파치노 사무실에서 싸울 때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는 좀 살짝 밀려도 오히려 그게 밀리다 보니 그런 면에서 나는 결말에 쟤 저러다 진짜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건가? 악마의 손을 잡는 게 아닌가? 라는 맞아.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그게 오히려 그 연기에 조금은 미숙함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 맞아. 이번 작품의 주제가 욕망과 탐욕 그리고 파멸이잖아.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효빈이가 키아누 리브스 같은 유혹을 겪게 된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렵다. 일단 난 안 됨. 나도 안 됨. 깜냥이 안 됨. 그러니까 경력까지 전부 다 가득 채워주고 또 스타덤에 올려주고 그리고 욕구까지 다 채워주고 돈도 많아지고 아유 이거 어떻게 참아. 진짜. 안 돼. 우린 타락하는 건가? 아니면 좀 가벼운 유혹 같은 거 있잖아. 뭐 야식이라든지 이런 거. 나 야식을 잘 안 먹는다? 그런 거 같아. 야식에 대한 그런 욕구? 유혹을 참는 방법이 뭔지 알아? 뭔데? 귀찮음. 내가 막 야식이 먹고 싶어서 배달 어플을 깔았어. 깔아서 막 스크롤을 해.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최소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귀찮음이 그냥 안 먹고 말래. 나도 똑같아. 나도 그치? 이제 이거 언제 주문해서 언제 세팅해서 내 말이. 언제 차려서 언제 씹어서 다 먹고 이것도 언제 치워서 언제 분리수거하나. 내 말이. 그 생각을 하면 안 시키게 돼. 이제 진짜 먹고 싶으면은 그냥 그 다음날 낮에 시키고 그래. 현명하다. 어. 그게 좋지. 맞아. 그렇게 해야 좀 살이 빠지죠. 네, 우리가 계속 알파치노 작품을 지금 3번째 했잖아. 다음에도 우리가 알파치노 작품을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해도 상관없고. 커리큘럼을 아예 밟아버려. 우리 알파치노 전공이냐고. 그래도 되고. 워낙 또 작품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씩 그치. 해도 될 것 같아. 맞아. 한번 효빈이가 선정을 해보는 걸로. 나 아직 대부를 안 봐서 언젠가 그래. 한번 내가 대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게. 오케이. 이제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 볼까? 그래. 좋아. 나는 스릴러 장르로서의 그런 매력이 드러난 장면이 완전 마지막 장면 기억나? 거기서 그 키아누 리브스가 꿈에서 깨어나고 맞아. 정신을 차려서 그 재판은 그만두고 막 부인한테 갑자기 사랑한다 뭐 이러고 이제 정리가 되잖아. 맞아. 근데 그러고 재판장을 나서 내 꿈에 들었던 곳이 화장실이었고 화장실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료를 한 명 마주쳤잖아. 레리. 맞아. 기자 말하는 거지? 맞아. 레리를 마주쳤었는데 그 레리가 갑자기 얼굴이 알파치노로 바뀌면서 또 음흉한 그런 맞아. 표정으로 바뀌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죄악은 허영이지 하면서. 맞아. 그래서 나는 시즌2가 나오는 건가? 근데 이제 약간 그게 그거 같더라고. 나도 그 장면을 선정을 했는데 무패 변호사로서의 허영을 이기지 못했던 이전과 다르게 양심 선언을 한 스타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허영심을 갖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간지옥이지. 계속 시험에 드는 거지. 아버지가 만든 시험에 계속 빠져드는 거지. 아빠 너무한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맞아. 나는 그래서 알파치노가 사실은 악마가 아니라 약간 신의 일종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루시퍼라고 나오잖아. 이제 그치. 추방되고 그런 거니까 악마긴 악마인 거지. 그럼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지옥이 될 수도 그치. 있겠구만. 우리는 지금까지 1997년 극장 개봉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을 리뷰해봤어. 우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해.